한국이 KF-21 보라매를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항공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은 노골적인 무시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이전 문제에서는 겉으로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번번이 발을 빼곤 했습니다. 레이더, 스텔스 코팅, 전자전 기술 같은 차세대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은 그들의 전략적 자산이었기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도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른바 기술 갑질의 현실 앞에서 한국은 외교적 설득에도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결국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주요 강대국들이 기술을 손쉽게 이전해 주었다면 한국은 지금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냉대와 외면이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직접 연구하고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결국 국산화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그러나 KF-21이 단순히 외형만 세련된 기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KF-21은 가격 경쟁력과 전술적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이제 세계 무기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내부 무장창이 공개되면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여러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보 요청서를 발송하며 구매 의사를 드러냈는데 그 배경에는 KF-21이 제공하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KF-21은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F-16 같은 4세대 전투기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내부에 숨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경쟁 기종과 확연히 차별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결정적입니다. 공개된 도면에 따르면 KF-21은 S자형 공기 흡입구 아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체 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부 무장창에 907kg급 GBU-31급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기존 전투기들이 외부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달아야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보입니다. 외부에 무기를 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증가하지만 KF-21은 이를 내부에 숨김으로써 RCS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연료 탑재량까지 늘려 작전 반경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기존 대비 레이더 반사 면적을 70% 이상 줄이고 연료 탑재 효율은 18%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격 능력뿐 아니라 생존성과 작전 지속 능력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설계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첨단 기술로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00회 이상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하이퍼프레임 구조 분석은 중앙동체를 3D 프린팅 티타늄 모노코크로 재설계하는 발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무장창이 진동에 견딜 수 있는 허용치는 초기 목표보다 27%나 넉넉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결코 어설픈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이뤄낸 선도자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수출형 KF-21EX의 경우 외부 보조 연료 탱크 없이도 작전 반경일 200km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2차 전장의 핵심 지역을 왕복 작전 범위에 두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영내 군사 균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KF-21의 동체 두께가 F-35보다 얇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라티스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여 기체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연료 탱크 부피를 20%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즉, 더 많은 연료를 싣고도 더 가볍고 강한 기체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이러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KF-21 EX-120대를 2030년까지 확보하여 스텔스 타격 포트를 메우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F-35A와 함께 운용될 때 더욱 강력한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F-35A가 조기 침투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한다면 KF-21은 그 뒤를 잇는 결정적 타격수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더욱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KF-21은 한국 공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4.5 세대 전투기라 불리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형 내부 무장창을 빠르게 전력화하면서 한국형 전투기는 이제 장거리 벙커버스터 2발까지 가능한
타격 스트라이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F-35의 65% 수준이면서도 전술적 효과는 특정 상황에서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는 구매를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은 전기식 도어 구동부로 설계되어 개폐 사이클이 6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실전 폭탄 분리 시험에서도 고속 하강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장 분리가 입증되었으며 복합 소재 브레킷을 적용해 무게를 경감하고 유지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상 운영 비용은 비행당 700달러 수준으로 무려 33,000달러에 달하는 F-35A 대비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결코 값싼 대체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전략자산으로 KF-21이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이자 한 세대 전투기의 역사를 새로 쓰는 도전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외부의 냉대와 무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 기술 인력 부족,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은 오히려 엔지니어와 연구진들에게 더 치열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외부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증거로 뒤바뀐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의 구조적 혁신입니다. 중앙동체를 이루는 주요 격벽을 신형 격자 구조로 교체하면서 기체 하중을 12%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무게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기체의 안정성과 전투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KF-21은 블록 1, 블록 2로 이어지는 진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초기에 한국이 그런 복잡한 구조를 설계할 수 없다던 비아냥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력화를 했는가라는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혁신은 단지 내부 기술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3D 프린팅,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 트윈 기반 헬스 모니터링과 같은 첨단 제조, 정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KF-21은 유지보수 비용이 낮고 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비행당 700달러라는 운용 비용은 사실상 동급 전투기 중 최저 수준으로 이는 세계 시장에서 KF-21이 매력적인 수출품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라는 점은 많은 공군이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KF-21이 가진 잠재력은 단지 공대지 임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공군은 F-35A와 함께 스텔스 하이로우 믹스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F-35A가 적의 방공망을 먼저 돌파하는 창 역할을 한다면 KF-21은 후속 타격과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망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KF-21이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를 내부에 숨긴 채 접근할 경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의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갱도형 탄도미사일 기지나 중국의 해양 거점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적 능력입니다. KF-21의 장점은 가격과 성능만이 아닙니다. 기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정찰 위성에 포착될 확률이 낮고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초기 경보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싸고 좋은 전투기라는 차원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전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국의 젠 35나 터키의 TFX가 내세우는 설계와 비교했을 때 KF-21은 무장 중심을 기체 질량 중심과 46cm 이내로 맞추는 정밀한 설계로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무장 투하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실전에서 생존성과 타격력을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국산 무기 체계와의 통합 운영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GBU-31급 벙커버스터, GPS 유도폭탄,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검증된 관성 센서 기술 등을 KF-21 무장체계와 공유함으로써 빠른 무장 통합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도 KF-21은 자국 무장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제공하므로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성장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를 수입해 운용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개발 전투기를 생산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욱이 KF-21은 한국이 독자 연구로 확보한 스텔스 기술,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와 결합되며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KF-21 은한국 최초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 전력과의 결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모 전력을 배치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함선 자체의 위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위에 탑재된 수십 대의 전투기와 항공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러한 현대 항모 전력 운용 개념에도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로 단순한 공중전뿐 아니라 해상 공격, 대함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가 실현될 경우 KF-21은 그 핵심 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주변국들에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군사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전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뇌격기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TBD 데바스테이터, 일본 해군의 나카지마 BON, 영국 해군의 페어리 소드피쉬와 같은 기종들은 오늘날에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항공모함 기반 전력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바다 위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어뢰를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거대한 전함이나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았고 실제로 미드웨이 해전과 같은 역사적 전투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뇌격기는 방어가 철저한 적 함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뇌격기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의 발전으로 인해 굳이 항공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저고도에서 어뢰를 투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장거리에서 안전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등장하자 뇌격기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형 항모 전력을 강화하고 잠수함 위협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전투기가 직접 함정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KF-21은 단순한 공대공 전투기나 공대지 공격기에 머무르지 않고 공대함 공격 능력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현대화된 뇌격 임무, 즉 적 함대를 직접 제압할 수 있는 항공 어뢰의 투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기존의 대잠 헬기나 장거리 대함 미사일 운용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작전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가진 전투기가 직접 어뢰를 투하한다면 적 함대는 대응하기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KF-21은 최신형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정밀 추적 센서를 바탕으로 적 함선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속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 덕분에 적 대공포와 방공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뇌격기들이 갖지 못했던 생존성을 보장해줍니다. 또한 KF-21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전술적 유연성이 기존의 단일 목적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은 과거 뇌격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키는 21세기형 뇌격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항공 어뢰렉 상어와의 연동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양 전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백상어는 이미 잠수함 전력에서 위력을 입증한 무기이며 KF-21과 결합될 경우 대잠 및 대함 작전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양 도발이나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KF-21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국의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에 격추당한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의 협력을 재검토하며 다시금 KF-21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며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소홀히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팔마저 국제교전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내 여론은 다시 한국산 KF-21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존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KF-21에 관심을 다시 보이는 이유는 합리적 개발 비용, 기술 확보 가능성, 그리고 스텔스 업그레이드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체 항공 산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의 전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KF-21과 같은 플랫폼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시금 손을 내미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달갑지 않게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가치를 입증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동북아와 동남아의 군사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대함 작전 능력, 즉 현대식 뇌격 임무 수행 능력은 KF-21을 차별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다시금 항공모함 전력의 시대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KF-21이 가진 강점 중 또 하나는 현대전의 필수적인 전자전 능력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자전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도미사일과 드론, 전투기와 통신망이 전자전 공격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은 단순한 장비 경쟁이 아니라 전자파 환경을 장악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전자전은 이제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KF-21 역시 이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KF-21은 블록 1단계부터 이미 우수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미국 전투기에 장착되던 포드형 전자전 장비를 소형화하고 이를 KF-21 덕분에 KF-21은 동급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전자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장비를 기체 내부에 탑재함으로써 외부 장착으로 인한 공기 저항이나 레이더 반사 증가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곧 스텔스 성능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블록 2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KF-21 블록 2를 통해 더욱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 전자전 능력을 넘어 적 방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우군 전투기의 공격 통로를 열어주는 적극적인 전자전 공격 능력을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전자전기 개발을 위해 1조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E 협력하여 KF-21 기반 전자전기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전자전기는 KF-21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적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계 주요 강국들도 앞다투어 전자전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EA-18G 그라울러에 이어 F-15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은 젠15D와 젠16D 같은 전자전 전용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용 유로파이터 EK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전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한국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KF-21이 이미 4.5세대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급 전자전 능력을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전은 단순히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적의 통신망을 차단하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심지어 적 전투기의 항법 시스템까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러한 능력은 전투기 한 대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KF-21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기반으로 전투 임무뿐 아니라 전략적 작전 수행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가 전력화되면 한국 공군은 다수의 전자전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와 전자전기를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확보가 아니라 적 방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전장의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전투기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넘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전자전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KF-21의 전자전 능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KF-21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력 강화가 아니라 영내 안보 질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KF-21 개발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전 세계 전장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KF-21의 전자전 능력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5세대급에 근접한 KF-21은
동맹국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국제적 발언권과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전략적 메시지이자 군사 기술력의 결정판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가치는 단순히 기체 성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 유럽의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기술 의존도가 높았고 독자적 항공기 개발 능력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 시험, 양산까지 진행한 전투기로 방위산업의 자립을 이끌어내는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KF-21의 등장은 한국 공군 전력 운용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공군은 기존에 운용하던 F-16, F-15K와 같은 기체에 더해 KF-21을 투입함으로써 훨씬 다양한 전술적 조합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F-35와의 조합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F-35가 적 방공망을 먼저 뚫고 들어가는 조기 침투 임무를 담당한다면 KF-21은 후속 타격과 표적 공격을 맞는 투톱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고가의 F-35만으로 대규모 전력을 구성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KF-21을 함께 운용하면 같은 효과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특정 임무에서는 F-35 이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예를 들어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2발을 내부 무장창에 숨긴 채 장거리 침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F-35조차 갖지 못한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북한의 갱도형 미사일 기지나 중국의 강화된 해안방어 시설을 무력화하는데 KF-21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KF-21은 작은 크기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덕분에 적의 초기 탐지망을 교란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수출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정식으로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은 KF-21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가격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은 자국 영공 방위와 남중국해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KF-21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순간입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전투기 수출 이상의 파급력을 가집니다. 구매국들은 단순히 기체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산업 기술과 훈련, 정비 시스템까지 함께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됩니다. 군사협력 관계가 경제, 외교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다시금 협력 의지를 보이는 것도 단순히 기체 도입을 넘어 기술 이전과 산업협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KF-21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독자 연구개발 역량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기술을 단순히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AC 레이더, 전자전 장비, 스텔스 기술 등 핵심 요소들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기술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기술 공급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KF-21의 진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블록 1이 실전 배치 단계에 올라섰고 블록 2에서는 더 강력한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향후 블록 3에서는 무인기와의 유무인 복합작전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히 현 세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진화하며 운용될 수 있는 장기적 플랫폼입니다. 이는 구매국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함께할 수 있는 성장형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KF-21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일 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을 떠오르는 강자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 정신 그리고 기술 자립을 향한 집념의 결과물입니다. 이 전투기는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산업사의 상징이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역사적 성과입니다.